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둘 다 작년 상반기죠. 사실상 작년 상반기부터 아니지만 3개분기 연속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작년 초에 사이버트럭, 사실 재작년 말 11월에 내놨던 것 같아요. 2023년도 11월에. 근데 사실 작년 초부터 아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긴 안목을 보고 작년 초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들어와라 그런 식으로 꼬시고 나서 세력들이 6월까지 뺐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부터 꾸준히 제 회원 영상을 챙겨보신 분이라면 기억들 하실 겁니다. 드라켄밀러 씨까지 제가 소환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6월 고점 칠 때 앞으로의 비전, 그때 엔비디아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죠. 앞으로 엔비디아 젠슨왕 사상 최고점을 쳤지만 젠슨왕은 굉장히 지금 심경이 복잡하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그때 말씀을 해드린 건데 그게 지금 1년이 안 돼서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물론 딥시크의 등장이라는 변수가 와서 더 이제 이게 촉발됐지만 결국은 이때까지 개미들 끌어모으고 털고 다 도망갔고 개미들끼리 영차 이제 찌끄레들끼리 나와서 끌어올리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작년 10월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엔비디아와 AI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잠시만요. 잘 들리시죠? 네. 뭐 문제가 있으면 막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세요. 뭐 안 들린다, 뭐 끊겼다 하면은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어느덧 중점적으로 엔비디아를 본지 1년이 넘었네요.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마스터 플랜이 사실 뭔 일이 됐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을 살려냈거든요. AI라는 게 나와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발굴을 해가지고 치고 나오면서 시장에 인공지능 붐을 일으켰고 그게 2년 동안 전 세계가 실물 경기는 최악인데 자산시장은 전혀 실물 경기와 반대로 사상 최고치로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자산시장이 갱신하는 그 AI만의 굉장히 웃긴 2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 시즌이 끝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골디락스다 어쩌다 하면서 더 이어갈 것 같이 말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가 대장이 되는 AI가 이미 AI 다른 거는 많이 빠지고 있었고 작년 10월에 다시 한번 6월 달에 정고점을 엔비디아가 도전할 때 이 엔비디아가 여기서 계속 딛고 올라가면 AI 붐이 한 번 더 불이 안 꺼지고 숯불이 살아남아서 다 같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회복을 못하면 사실상 AI는 버블닷컴처럼 팡 터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갈수록 차분하고 착해지고 예뻐진다. 부황부황한 부황기 다 빠지면서 결국은 그냥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의 섹터, AI 반도체 섹터처럼 항상 이렇게 해서 좀 잘 벌었다, 또 뭐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보통의 아이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때부터 지켜보자 했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한번 오르기도 했지만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이때부터 급격 딥시크가 갑자기 나오죠. 딥시크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였죠. 딥시크 나오면서 1월 27일이었죠. 그때부터 딥시크 특집을 여러분들 귀향 설 연휴 새로 가는데 제가 그때부터 엄청 쏟아냈죠. 그리고 시장은 뭐 중국제 뭐 짱깨놈들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완전히 시장이 이것뿐인데 이제 지각 변동에도 뒤바뀐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 엔비디아가 쳐졌다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주식 하나만 봐도 AI 전체의 흐름이 사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이게 이제는 우리가 보던 이 정고점 선이 부딪혀서 내려오죠.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죠. 이때만 해도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얘네들은 이미 1월 27일부터 나중에 제가 싹 보여드렸었죠. 1월 27일부터 이미 뭐 기관들 다 완전히 빠졌고 1월 27일부터 30일 딥시크 나오니까 그나마 시장에 금년 1월부터 남아있던 단기 투자를 하는 퀀트 펀드들마저 AI M7에서 완전히 뺀 거 보여드렸고, 그래도 남은 애들끼리 또 아니다 개미 끌고 올라갔죠. 하지만 올라가는 동안 얘네들은 이때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2월부터 유럽하고 중국에다 갔다 앓아갔죠 이미. 그리고 여기서 먹고 마지막으로 2월 20일 날 제가 다 도망갔다. 엔비디아도 그때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들은 유럽 중국에 가서 보고 계속 손님들 모아가지고 요새 이제 계속 문만 열면 유럽 중국에 손님들이 오죠. 그 손님들한테 그동안 이제 싸게 자기들이 사놨던 물건 날마다 팔면서 지금 이제 좀 4월 2일까지 재미 보겠죠.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AI 전체에 대한 흐름이, AI가 절대 거짓말은 아니고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유튜브 가끔 재미로 뭐 이렇게 코믹 그런 거 보면 돈 내고 챗 GPT로 자기 친구들을 다 하나씩 키우더라고요. 이름 붙여서 훈련시키는 거죠. 어떤 자기가 계속 그래서 자기하고 좀 이렇게 말이 농담 따먹기 친구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정말로 뭐 예를 들면 최우쿠가 경제 뭐 엔비디아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딱 해가지고 좀 지적인 거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자료의 수준을 뛰어넘는 통찰력, 인간다운 통찰력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미예요. 유흥거리일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고수가 되고 싶은데 빌드를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몇만 원을 내면은 더 업그레이드된 막 어떤 그런 챗 GPT가 나와서 알려준다,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 하는 거 봤더니 결국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를 그 과정만 얘가 해줄 뿐이에요. 근데 그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얘도 잘못된 자료, 또 각각 조금씩 잘못된 자료들에서 잘못된 걸 찾아내서 통합해서 내가 뭔가를 인간이 만드는 그 과정을 얘가 못해요. 아직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업무에는 지금 엄청나게 얘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지금 기업들 텔레마케터나 뭐 쓸데없는 거 다 줄이고 지금 결국 사람들 일자리만 드립다 없어지죠. 그런데 AI에 대한 투자 한 만큼 나오는 매출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일희일비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고, AI 우리 회사에 이런 인력 용역에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회사는 딱 특수한 성격의 회사들이고, 조금 인간적인 두뇌와 이 고차원적인 이런 걸 원하는 데서는 써보고는 다 안 쓰더라. CEO들이 그냥 사람 쓰겠다, 아직도 사람이 낫다 하는 거고, 최근에 드디어 딥시크에서 추론형이 나오고 오픈 AI나 뭐 막 다른 데서 다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그런 고등적인 차원,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조교한테, 박사들이 조교한테 이런 거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가까이 하는 것까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 이제 한 달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십만 원, 아니 한 사람 월급 정도 막 200만 원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겨우 나왔어요. 박사 비서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얼마나 잘 써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도움되는 건 그 수많은 많은 자료들을, 정말 그게 정확한 데이터라면, 인간적인 감성적인 글이 아니라 뭐 어떤 수식 데이터, 확실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고 취합하고 하는 그런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통찰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사실은 단순 작업이죠. 그런 데는 AI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뭐 단백질 합성해서 신약을 찾는 경우의 수, 뭐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제약이나 막 그런 데서는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사람이 연구해서 몇 년 뭐 막 해야 되는 것도 금방 나오고, 지금 그런 데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이 실제 어떤 일반인들이 맨날 쓰는 매출에 이어지려면 아직은 그건 안 되고, 결국은 그 정말 사람같이 통찰력을 발휘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 가운데다 제너럴 붙여갖고 AGI라고 하죠. 거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이제 그거 나와야 좀 재미를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거 나올 때 지금같이 통제를 못하는데 돈만 밝히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그런 걸 만들면 인류에 큰 해악이 옵니다. 진짜로.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그걸 통제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갖고 있지도 않은 주제의 인간들이 쓸데없이 지금 위험한 장난감을 깔딱깔딱 한다는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인공지능 때문에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인공지능 관련이었죠. 심지어 구글의 딥마인드 그 CEO나 그 연구자, 그런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하고 했어요. 그런 공돌이들이. 그 정도로 인공지능의 해였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노벨상 수상하는 소감 자리에서 위험하다, 이러다 큰일 난다, 빨리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더 빨리 돈 되는 AI만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개발 속도를 늦추고 규제와 감독이 가능한 것부터 연구해라 하는데 아무도 안 하죠. 딱 하나, 엔스로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이사회에서 그런 거를 맡았는데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난 돈 벌고 유명해질 거야 하면서 그런 거 아예 손이 안 쓰니까 안에서 대판 싸우고 나와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인공지능의 잘못된 발전에 대해서 하고, 그걸 나와서 그 사람들이 새로 차린 회사가 엔스로픽이죠. 아마존하고 구글이 약간 뒷돈 대주고 있고요. 오직 거기에서만 인공지능이 쓸데없이 지금 그래서 그 엔스로픽 혼자서, 근데 이제 너무 인공지능이 사방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자기들의 그 검증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거 사실 지금 위험한데, 환경재앙, 팬데믹, 인공지능의 피해, 이런 거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10년 안에 다 닥칠 위험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차트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작년까지 2년 동안 끌어오던 AI에 대해서 눈치 빠른 애들은 이때부터 빠졌고, 남은 건 데이터 센터, 빅테크에서 엔비디아를 계속 써주기 때문에 AI가 시장성이 당장 몇 년 안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예전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처럼 10년, 20년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겠구나. 그걸 깨달은 기관들은 개미들을 계속 현혹시키면서 작년 상반기까지 철수를 끝마친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만은 오직 어쨌든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빅테크들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클라우드로 하니까 쓸 게 엔비디아 제품밖에 없으니까 다른 AI 업체들이 다 무너져도 엔비디아는 끝까지 남는다. 근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번 더 올라갔지만, 엔비디아 그걸 다 감안해도 미래가 불안한데 그만한 수요가 나올까 하다가 여기서 쭉 빠졌죠. 쭉 빠졌어요. 자꾸 지금 카톡에 다른 회원분들이 방 어딨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 보내라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 이제 저저번 주 그 영상에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 GTC 2025에서 결판이 난다. 딥시크나 이런 새로운 게임의 룰이 체인지 됐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타겟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릴 거냐, 계속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고점은 치고 이제 점점 둔화할 것 같은데, 근데 니네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비싼데,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그러죠? 딱 치고 힘이 빠지면서 떨어지죠. 저점이 자꾸만 더 낮아져요. 한 번씩 요동칠, 파도 칠 때마다 저점이 낮아지는데 고점도 따라서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꽃처럼 밑으로 쳐져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흐름은. 그래서 이번에 GTC 2025에선 제가 볼 때는 그래봤자 별건 없을 거고, 양자칩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하고 어떻게 엮어가지고 또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나 보자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별거 없었죠. 그래서 올랐다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보이시죠? 올랐다가 힘이 빠져요. 기대감에 올랐다가. 딱 그게 지금 볼린저 밴드로 보면,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 중위값 있죠? 중위선을 못 넘고 타고 흐르고 있어요. 힘이, 기대가 실망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추측들을 해봅시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의 마지막 투심을 살릴 기회로 우리가 봤던 GTC 2025 행사가 저번 주에 있었죠. 하지만 그날 행사 다음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올려드렸죠. 아, 이거 좀 힘들다. 왜? 어마어마한 거 막 또 빛과 번쩍 눈 돌아갈 거 여러 가지 내놨는데 그 중에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카톡에 얘기 드리고 블로그에도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이미 딥시크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버 이용하려면 여러분 직장에서 서버 이용하려면 저기 KT나 그런 서버 업체에 돈 주고 그거 이용해야 됐죠. 근데 이제 서버가 점점 간소화되고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직장 가면 전산실이란 거 하나씩 있는 데 있죠. 전산실 가면 자기네 직장 안에 그거 컴퓨터 막 몇십 대 막 그 연결해서 쓰는 자체 서버를 그냥 구입해서 써요, 우리가. 그러죠, 맞죠? 개인이 또 나스라는 걸 갖다 쓰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큰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KT나 그런 데를 이용하듯이 이용했었는데 딥시크 이후로 그렇게 많은 엔비디아 컴퓨팅 자원도 필요하지 않고 또 추론형으로 해갖고 조금만 써도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뭐들어 KT에 날마다 돈 주고 그 비싸게 한 달에 인터넷 얼마씩 이용해. 그냥 이거 저거 하나 맞춰 이번에 몇십만 원 주고 그래서 집에다가 두는 거예요. 개인 서버를. 그게 개인용 AI 저기 컴퓨터에만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건데 아 이거 중국 거 따라하는 거다. 자기도 그렇게 얼른 하겠다는 얘기고 중국에서 벌써 나왔어요 그게. 그 다음에 뭐야 휴머노이드 로봇의 물리 엔진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역시도 다 중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의 플랫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라 후발 스타트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 그때 드렸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자율주행 한 번씩 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사 마지막 날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저거 다 나왔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가려워하는 것은 긁어주지 못했다. 뭐 신제품이 어떨 거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엔비디아는 사실 엔비디아라는 제품이 뭡니까? 그래픽 카드예요. 사실 그래픽 카드죠. 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막 되게 막 똑똑한 엔지니어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젠슨왕을 봐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테슬라도 뭐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하니까 막 일론 머스크가 천재여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그 사람 머리에 나와 개발한 거죠. 그 사람은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애플의 그 사람처럼 아이디어만 자기만 쓰고 나머지는 그 밑에 엔지니어들 갈아 넣은 거예요. 니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막 테슬라 자체가 천재 과학자 그 에디슨하고 경쟁했던 테슬라 과학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도 참 많고요. 젠슨왕도 그런다고 막 엔비디아 자체도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전혀 아니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개발할 때 컴퓨터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안에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꼽아가지고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엔비디아 카드 갖다 써가지고 품귀 현상 났었죠. 지금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기억들 나시죠? 그때도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최적화되게 뭘 막 그런 걸 연구한 회사입니까? 아니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컴퓨팅 과정에서 CPU 그런 거 쓰는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쓰면 훨씬 좋더라 해가지고 갖다 쓴 거예요. 이번에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어떻게 큰지 혹시 그 뒷얘기를 배경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예전에 그 우리 이세돌 바둑 두시는 분이 알파고 뭐 하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 막 처음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연구소나 대학생들이 그런 거 막 경진대회, 로봇 경진대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경진대회 막 초창기에 그런 거 하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동아리들끼리. 내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내 컴퓨터를 가지고 훈련시켰는데 어때? 이런 거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상 주고 상금 100만 원 주고 막
소소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떤 연구팀이 와가지고 했는데 다른데 인공지능보다 월등해. 어떻게 훈련시켰나 봤더니 자기만의 그 이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 친구가 개발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럼 뭘 이용했냐 했더니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카드 2개를 꼽아가지고 그걸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CPU가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해서 GPU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GPU가 이미지를 찾더라. CPU가 계산하는데 뭐 그때 막 3D 게임하고 하려면 우리가 GPU 카드가 들어가잖아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다 집에 그 그래픽 카드 하나씩 있죠? 저도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게임은 안 하지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3D로 게임을 돌리고 이미지를 막 찾고 하면서 그런 거에 특화되면서 얘가 CPU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똑똑해지는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벽돌만하게 커지면서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오르는 시대가 와버렸죠. 한 10년 전부터. 제 거 그래픽카드도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가격이 130만 원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 얘를 그런 이미지 특화된 그런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머신러닝을 시켰더니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1등 먹었어요. 그때 그게 논문이 나오고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모든 연구소에서 야 우리도 저기 엔비디아 GPU 갖다가 한번 써보자. 새로운 방식이 나온 거예요. 게임체 그때 이제 새로운 방법론. 그래서 그때부터 모두 다 엔비디아를 쓰고 있었고 그렇게 차곡차곡 연구하던 연구소 중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발굴되면서 빵 뜨게 되면서 자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덩달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비트코인 채굴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 세계 비트코인 열풍이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우리 엔비디아 걸로 하게 해서 잘 팔아볼까. 먼저 고민한 적은 없어요. 우연히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자들이 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하면 훨씬 잘 되는데 누가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누가 그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모두 다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 게 이렇게 잘 팔리나? 누가 이렇게 사가? 비트코인 업자들이 사간대요. 그래? 자기도 몰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 그럼 비트코인 업자들이 채굴하기 좋게 조금 더 특화해서 따듬어서 팔아보자. 버전 그리고 조금 돈 더 받아보자. 그럼 이거 사겠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신러닝을 갑자기 그래픽카드로 하는 방법이 나왔어. 전 세계가 그걸 따라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픈 AI가 빵 뜨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열풍이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열풍이 불었고 전부 그걸로 막 아직 설익은 기술인데도 엄청나게 띄우면서 지금부터 이걸 개발을 해야 10년 뒤에 전 세계를 잡아먹는다 하니까 돈 많은 빅테크 사장님들이 벤츠 마이바흐 타고 와가지고 여보쇼 컴퓨터 가게 와가지고 뭡니까? 나갔더니 공돌이가 나갔더니 자네 여기 뭐 그래픽카드 파나? 예 사장님들 저기 다음 달에 한 10,000개 줘봐. 어이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컴퓨터 AS 하던 우리 컴돌이께서 비유가 좀 그런가요? 쫙 커가지고 시총 1위까지 한번 찍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기가 막힌 분 같지만 사실은 운빨이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암호화폐 채굴하는데 GPU를 이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고 머신러닝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GPU를 훈련시키면 좋다는 걸 누군가 발견하고 널리 퍼뜨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똑똑해지면서 뭐 굳이 예전같이 엔비디아를 막 물량 공세로 먹일 필요가 쓸 필요가 있나? 방법론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엔비디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그 분야를 개발하고 그에 맞춰 엔비디아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얻어 걸린 건데 이제는 이게 제가 여기다 비유를 써놓은데 그거예요. 엔비디아는 롱패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전 세계 독점이야. 저 뭐 몽클레어인가 뭐 노스페이스인가 몽클레어?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전부 다 그것만 사요. 롱패딩은 몽클레어지 하고. 그래서 몽클레어가 대박이 났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시중에 유행이 바뀌었어. 올해부터.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는데 누가 요즘 촌스럽게 롱패딩을 입어? 뭐라고 할까 이제 그 뭐 기장 짧은 거 숏푸퍼라고 하나? 숏푸퍼를 입어. 유행이 바뀌었어. 그럼 엔비디아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행이 이제 앞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아주 진짜 추운 나라 사람들은 이 숏푸퍼 가지고 되겠니? 롱패딩 계속 사 입어야지. 그런 건 있지만 확실히 점점 세계 사람들이 유행을 타면서 앞으로 롱패딩은 옛날만큼 많이 안 찾을 것 같은데 어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놨는데 그걸 못 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신제품 발표에도 엔비디아 주가 하락했다. 여기 나오죠. 최근 AI 개발 흐름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고가의 AI 칩 롱패딩은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2022년 후반 오픈 AI 챗 GPT 나오면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서부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내놓는 매출이 인공지능 때문에 6배 이상 뛰었다. 그것은 엔비디아의 GPU가 첨단 AI를 개발하는 과정인 훈련 시장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모두 다 갖다 썼기 때문이다. 머신러닝에. 그러죠? 그리고 빅테크가 와서 클라우드 먼저 독점에 키우겠다고 엄청나게 사줬고, 그러나 최근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기존보다도 훨씬 적은 AI 칩과 낮은 성능의 AI로도 고성능 AI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가 반도체가 이전처럼 막대하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거 보면 그걸 딱 나오자마자 캐치를 하고 1월 27일부터 4일 동안 도망가고, 개미들한테는 한 달 동안 숨기고 자기들은 도망가서 다 정리하고 중국 유럽에다 알받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양심 고백하면서, 참 이런 거 보면 비열한 시장의 모습이 맨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자칩이란 게, 양자 컴퓨터 막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을 몇 개 이제 진짜 힘 있는 나라만 하죠.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양자칩이란 게 있는데, 완성형은 아니더라도 양자칩이 어느 정도 어려운 건 못해도 좀 간단한 것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양자칩이 나와서 그게 상용화가 되면, 양자 컴퓨터가 진짜 완벽하게 상용화가 되려면 정말로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CPU 같이 작은 양자칩, 그 원리를 이용한 양자칩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특정 분야의 다른 칩 대신 CPU 대신 들어가고 GPU 대신 교체해서 끼웠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있다. 와, 이게 하는 순간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젠슨왕이라고 해보세요. 잠 못 자는 겁니다. 그게 잠 못 자요. 왜죠? 이제 남은 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양자 컴퓨터 관련 발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한번 지켜보자 했던 건데, 사실 양자칩의 상용화라는 거는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GPU의 사망을 뜻해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이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박혀 있는데 양자칩 하나 나오면요, CPU 대신 엔비디아 GPU를 꼽아갖고 썼잖아요. 이제 그거 다 뽑아요. 다 바꿔. 시중에 중고 물량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막 시중에 막 엔비디아 똥값 돼요. 저기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쓰던 엔비디아 칩 용산에 막 몇십만 개 풀려가지고 똥값 됩니다. 왜? 거기다가 양자칩 갖다 다 박아 넣어요. 훨씬 성능이 좋고 엄청나게 뭐든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날고 기는 독점 롱패딩이라고 하더라도 롱패딩밖에 못 만들지 뭐 양자칩을 만들겠어요?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 정도 회사는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잠깐 시총 찍었지만 엄청난 뭐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자칩이 상용화된다?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나오니까 젠슨왕이 자다가 벌떡 깬 거예요. 왜? 그게 나오면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다시 시골 내려야 돼요. 짐 싸가지고. 야, 한때 좋았다 내가. 이제는 다시 시골에 가서 중국 컴퓨터 수리가게 가서 학생들 코 묻은 돈 방학 때 오면 컴퓨터에 게임용 그래픽카드 팔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그 사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막 양자컴 열풍이 불고 양자컴 업계 CEO들이 나와서 조만간 10년 안에 4, 5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
젠슨 왕이 괜히 나와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제가 좀 여기 아는데요. 저 똑똑한 거 아시죠? 20년, 30년 기다려야 나올까 말까. 에이, 그래갖고 그때 양자컴이 다 폭락을 했었죠. 왜?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양자칩 나오면 세상 끝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GTC 2025 행사 마지막 날 그때 그 폭락했던 양자컴 CEO들이 갖고 나와가지고 젠슨 왕 알도 못하면서 아네 우리는 충분히 잘할 자신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싹 다 초대했잖아요. 야 이거 지금 뭔가 있다. 뭔 얘기 나오나 들어보자 했던 거죠. 그날 명칭이 퀀텀데이라고 했습니다. 퀀텀데이. 양자컴 CEO들 초대해서 대담을 한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양자측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뭔가 미리 준비한 게 있나 얘네들이? 만약 그랬다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양자칩이 미래다 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연구한 게 있어갖고 뭘 있습니다. 만약에 내놓으면 이거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봤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까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가를 지금 어쩌다가 저렇게 크게 됐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얻어 걸린 면도 좀 있고 그 정도 기술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GPU에 올인만한 회사지. 설마 했는데 역시나 별거 없었죠. 정치적인 의미로 좀 모은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양자 컴퓨터 업계하고 화해를 하면서 앞으로 적이 돼서 날 죽일 것 같으면 그 전에 서로 친구가 돼서 어떤 방향을 모색해 볼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있나 한번 보자 했던 거죠.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참 꼴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밌게 됐어요. 나름 젠슨 왕 입장에서는 머리를 엄청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뻐 보이진 않고 굉장히 좀 추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봤더니 젠슨 왕이 기사들 보셨겠죠 다들? 사람들 퀀텀데이에 양자컴 업계 인사를 대거 자기가 다 초청장을 돌려 초청하더니 내가 이분들을 모셔놓고 내가 그때 내가 한 말이 틀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참 대인배적인 모습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자기 자랑부터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20-30년 걸려도 택도 없다 얘기해서 그날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미안합니다. 네, 그러려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느 날 내 친구가 집에서 마누라가 여보 그 양자컴 업계가 요새 막 상장가 치고 상한가 치고 난리 났어. 양자 컴퓨터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고? 그런 택도 없는 스타트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랬다. 그리고 정말 아니야 여보 봐봐 해서 내가 봤더니 정말로 양자컴 기업 아이온큐부터 해갖고 모으면서 다 주식시장에 이미 상장이 되고 나는 진짜 그런 줄도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알았으면 말 그렇게 안 했는데 미안해 하준 거죠. 이게 뭡니까? 괜히 사람 불러다 2배로 엿먹이는 거죠. 아무런 이제 기초 단계에서 뭘 주어간 애들이 지금 이걸로 매출을 끌어댈 게 있다고 이제 처음 기초 단계 한참 있어야 될까 말까 한 애들이 무슨 배짱으로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을 지금 했냐. 비꼬는 거죠. 야, 사람 불러다가 한 번 더 엿먹여요. 이거는 사과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뭡니까? 양자컴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단계입니다. 이건 거품 오브 거품이네. 은근히 한 번 더 매기는 거죠. 그래서 양자칩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엔비디아는 아직도 계속 더 수명이 오래 갈 거다라는 걸 은근히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야비하죠. 그래서 이날 양자컴 주식들이 한 번 더 젠슨왕 겉으로는 지가 사과한다 해놓고 불러서 양자컴 대단하다 같이 잘해보자 말은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저렇게 매기는 얘기만 해가지고 이날도 한 번 또 떨어 D웨이브 20%, 퀀텀 17.9%, 아이온큐 9.23%, 리게티 9.23% 다 떨어졌다는 거죠. 다 기대했다가 야 이거 젠슨왕 참 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진 않네요. 머리가 좋을진 몰라도 좀 밥맛이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팅은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은 근데 엄청나게 복잡해서 성숙해지는 데는 여전히 내가 볼 때 금방은 안 되고 오래 걸리는 게 맞다 하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았고요. 대신 이날 발표도 했어요. 뭔 발표를 했냐? 보스턴에다가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 엔비디아의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대요. R&D 교육을. 딱 양자 컴퓨팅 개발 연구를 하는데 우리 엔비디아가 뛰어들겠다. 대단하죠? 뭔 얘기인가 잘 들어봤더니 전국의 대학생들, 대학교 대학원생들, 연구실, 조교들, 박사들,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어떤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얘네들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 연구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게 후원을 해주겠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연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지가 그걸 어떻게 개발해요. 이게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노하우와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지금 구글이나 각 나라의 어떤 국책 연구 사업으로 한두 군데 전 세계 몇 개 진행도 못 되고 있는 건데 그래픽카드 만들던 엔비디아가 뭐 지금부터 뭐 아는 게 있다고 뛰어들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은 못하고 각 연구소 대학교에 이미 연구하고 있는 연구팀들 다 한 군데 모아서 여기 기숙사도 만들어주고 연구소도 만들어주고 여기 체육관도 만들어주고 셔틀버스도 갖다주고 여기 날마다 그 부식도 넣어주고 자판기에 스낵도 감자칩도 넣어줄 테니까 여기서들 연구해보세요. 내가 짬짬이 와가지고 소고기 한 건씩 사와갖고 회식도 시키고 할 테니까 그거예요. 왜 뻘짓을 하냐 했더니 대신 뭐냐 그 연구소 조교나 학생들이 양자 컴퓨터를 양자칩을 계속 연구를 하려면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CPU도 쓰고 인공지능도 쓰고 GPU도 쓰고 하겠죠. 걔네들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양자칩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딴 거 쓰지 말고 오픈소스에 막 나와 있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엔비디아에서 꼭 우리 엔비디아 GPU만 쓰도록 만든 플랫폼이 있잖아. 인공지능 연구하고 하는 플랫폼. 이거 내가 무상으로 원조해 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한번 연구해봐요. 학생들.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보이시죠? 속이. 지들이 개발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양자 컴퓨터 주식 상장된 업계의 미래의 라이벌들, 대학 연구소들을 그 라이벌들을 자기가 키워주겠다. 근데 그 라이벌들은 학생들한테는 돈 대주면서 뭡니까? 우리 엔비디아 플랫폼 써서 나중에 세상이 엔비디아 GPU에서 양자칩 세상으로 바뀌어도 엔비디아를 계속 이용해서 뭔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 놓으려고 지금 한 건데 이것도 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냥 한번 한 겁니다. 대충 이날 회담 분위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양자칩이 몇 년 내에 데이터 센터 GPU를 진짜 대체하게 되는 미래가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회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시골로 다시 귀향해야 돼요. 또한 모든 엔비디아가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가겠다 인공지능 말고도 하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머릿속에 박히는 칩, 모든 AI 학습에 쓰는 거 당연히 다 그것도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양자칩으로 다 교체되겠죠. 엔비디아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사실 양자칩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럴 기술도 없고 이제 뛰어들어서 아무리 돈 들여부어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결국 그들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건 뭐냐? 인공지능 AI를 머신러닝, 딥러닝 시키는데 자신들의 도구인 엔비디아 AI 전용 GPU를 제공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꼭 엔비디아만 쓸 수밖에 없게 제한적으로 만든 물리 엔진 플랫폼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신제품 만드는데 엔비디아 갖다 쓸 수 있게 그 시장만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엔비디아는 반기별로 1년에 한두 번씩 신제품 조금씩 더 좋은 걸 내놔서 비싸게 이거 이제 교체합시다. 그거 하나 갖다 놓고 핸드폰도 계속 바꿔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갖다 10년씩 사람들이 쓰면 핸드폰 회사 다 망하죠. 엔비디아도 날마다 조금씩 손봐가지고 조금씩 더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야 좋은 거 써야 니네 인공지능도 좋은 거 개발하지. 서로 경쟁해서
야, 저쪽 연구소는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쓰는데 니네 뒤떨어질 거야? 그러면 또 신제품으로 멀쩡한 그래픽카드 또 교체해야 되죠. 아주 상술이, 엔비디아 상술은 예전부터 유명하죠. 여기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상술이 더 악랄합니까? 반다이 상술이 더 악랄합니까? 조금씩 세분해갖고 그래픽카드 분할해갖고 소비자들 코 묻은 돈 조금씩이라도 빼먹으려고 얼마나 그 짓을 잘했던 회사입니까? 그죠? AI에서도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 상술 분기별로 신제품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교체해야지? 아니요. 그냥 예전 조금 난 저 그래픽카드 안 바꿀래요. 예전에 성능 떨어진 거 몇 년 전에 이거 했는데 이걸로도 이제 출연형 AI 공부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컴하고 어떻게 좀 방법을 모색을 해보려고 했던 건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양자컴 업계 CEO들한테 그 전에 제 생각엔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니네 양자컴 상용화 좋다. 상용화가 4년 뒤에 되든 5년 뒤에 되든 10년 뒤에 되든 지금부터 양자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하는데 우리 엔비디아 전용 플랫폼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우리 GPU 카드랑 전속 계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걸로 해볼티요? 했겠죠? 근데 양자컴 업계들이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고요. 너 아니어도 지금까지 우린 잘 해왔고 그리고 요새 딥시크 나오고 오픈소스 방식으로 우리도 그거 갖다가 오픈소스 깃허브 들어가서 그걸로 얼마든지 양자칩 도움 받을 수 있고 굳이 뭐 당신하고 뭐 그렇게 손잡고 싶진 않네. 틀림없이 그랬겠죠? 그럴 뭐 절박한 이유도 없고 제 생각엔 그래서 젠슨왕이 CEO들 불러가지고 에라이 하고 한 번 더 조롱하는 치사한 장면을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 연구실의 인원들 모아갖고 양자컴 연구 지원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현 양자컴 업계의 미래 라이벌들을 지가 키우겠다.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들한테는 그리고 니네들은 내가 이렇게 다 학비 대주고 학자금도 갚아주고 할 테니까 엔비디아 플랫폼만 꼭 써라. 이런 것 같아요. 자, 뭐 별거 없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 아까 보신 것처럼 양자컴까지 기다렸지만 별거 없었죠. 시작부터. 마지막 날 양자컴 나온 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서프라이즈,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뒤집어 놓을 만한 치트키가 이번에 없었다. 아무리 신제품이 좋으면 뭐해. 몬클레어 패딩 더 좋은 거 만들었다고 오리털 빵빵 하면 뭐해. 앞으로 몬클레어 패딩, 롱패딩의 시대가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뭐가 없다. 투자자들 오히려 숏푸퍼 사람들이 이런 거 짧은 패딩을 사면은 사람들이 패딩이 더 많이 유행이 될 거고 지금까지는 롱패딩 입는 사람만 있었는데 짧은 패딩 입는 사람도 시중에 많으니까 전 세계가 패딩 유행이네. 그럼 우리 롱패딩 사는 사람도 잠재적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어? 맨날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만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죠. 더 빠르고 더 뛰어난 AI 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 기업이 지금까지처럼 대규모로 계속 구매해 줄 것이냐. 거기를 똑바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질 못한다. 엔비디아는 올해만 해도 매출액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57% 늘어날 전망이에요. 대단하죠. 하지만 지난해에는 57%가 아니라 그 전해에 비해서 100% 2배 이상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벌써부터 고점 치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서 옛날만큼 줄 서서 엔비디아를 사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구형 칩을 가지고도 구형 칩 2000개만 가지고도 오픈 AI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량을 제공하더라.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효율성을 끌어내는 연구소 아직은 별로 없지만 딥시크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 저장소를 오픈소싱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쫓아가고 있고 결국은 모든 연구소들이 앞으로 전부 효율성 가성비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방법이 없어요. 젠슨왕이라도 방법 없어요. 자, 이제 엔비디아의 모습은 어찌 될까요? 분명히 전 세계에 AI 내가 먼저 더 많이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미래 AI 패권 사회에서 밀리지 말아야지. 러시아도 그럴 거고 중국도 그럴 거고 미국도 그럴 거고 일본도 그럴 거고 중동국 돈 많은 오일머니 중동국가도 그럴 거고 다들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AI를 발전시키고 뭘 하려면 일단 먹일 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다 지어요. 지금. 그 AI에 대한 투자를 해서 자국의 기술 주권을 확립해 나가려는 경쟁은 계속 심화되겠죠. 당분간. 확실해요. 즉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줄 서서 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미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돼서 목에 차올랐다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딥시크가 시장에 혁명을 일으킨 후에 계속해서 더 많은 후발주자들이 더 빠르게 계속해서 이제 모든 AI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점점 벗어나는 효율적 방법들을 혼자 개발하는 거, 몰래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오픈소스 시장에 넣어놨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서 굉장히 빠르게 상상도 못하게 빨리 이제 효율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픈 AI는 말만 오픈 AI지 클로즈 AI죠. 지들만 딱 비밀을 지들만 알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오픈소스에서 더 좋은 게 나와버렸거든요.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여러분들 제가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의 모습에서 테슬라를 느낍니다. 이 남자한테서 그 여자의 향기가 나네.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죠. 테슬라 3년 전에 얘기할 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처음 이거 정말로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쫙 이렇게 이만큼 계속 확장되고 테슬라가 그 시장을 계속 이만큼 더 잡아먹는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이만큼 올라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수요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안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진짜 캐즘이 왔죠? 그러고 지금 3년 지나고 그리고 뒤에 뭐 막 그 당시만 해도 테슬라 배터리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제가 뭐 알도 못하면 좀만 아는 체 하면 사방에서 난리가 막 와가지고 뭘 알도 못하면서 막 무슨 막 공돌이 같은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저를 막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테슬라 혼자만 외계인 기업인가요? 쫓아와서 금방 기술은 일반화되고 평준화되고 쫓아오고 그거는 자기들만의 정말 독점적 혜자가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건데 지금 어떤가요? 추론형 오픈소스의 힘으로 지금 최고 사양의 무거운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거다 했던 행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2년 지나고 엔비디아보다는 맞춤형 AI 칩 대치가 가능해져서 그래서 요새 마벨하고 또 어딥니까 브로드컴이 빅테크들에서 우리 맞춤형 엔비디아 거 말고 딱 필요한 걸로 맞춤형 AI로 해서 주문 딱 넣어서 설계도 주고 이거 만들 수 있어? 부탁하는 데가 마벨하고 브로드컴이죠. 걔네들이 점점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쓴다 이거예요. 기술이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도 지금 비아디나 이런 데가 기술 다 쫓아왔죠. 후발주자들이 2년 3년 지나면 이제는 꼭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그렇게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점점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트럼프가 또 정권을 잡고 나선 기술 패권주의 중국 견제 이제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더 심하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이나 이런 데서 또 미국 중국 사이 안 좋아지는데 도망 다녀야 됩니다. 테슬라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캐나다, 멕시코 아니면 유럽 아니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미국으로는 못 들여오죠. 관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관세 보복도 당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미래가 지금 실제 그리고 엔비디아도 2년 잘 나갔죠. 2년 잘 나가고 3년 차에 테슬라가 슬슬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둘이 쌍둥이에요. 차트가 이 모든 것 모습이 올랐다가 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가는 게 비슷하죠. 트럼프 관세에 자기들한테 별 문제 없다. 일단 말씀은 이렇게 안심시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잘 되길 부르고요. 물론 아직도 빅테크나 여러 가지에서 엔비디아 칩 줄 살려고 줄은 서 있다. 분명히 계속 더 팔리긴 하겠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먼저 빠르게
1년, 2년 뒤를 보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